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중공이 중국어를 영어처럼 세계 공통 언어로 만들려는 야욕을 조용히 보이고 있습니다. 중공교육부가 최근 중국어를 국제기구의 공식 언어로 추진하려는 가운데 지난 6일 중공기후변화 국제기자회견장에서 담당 특사인 시에젠화가 AP통신 기자의 질문을 영어로 대답해달라는 말에 그럼 중국어로 물어보면 되지 않나요? 라고 황당한 말을 했습니다. 외신은 중공이 정말로 국제 언어인 영어를 포기할 것인지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는 중국인민대학교 총량금융연구소가 최근 글로벌 야망 중공이 국제 담론 체제개혁 추진을 위한 기회와 도전이라는 보고서를 냈다고 전했습니다. 내용에는 세계의 경제 실력이 동성서하 상태로 국제 언어 체계가 흔들리고 있어 자유, 민주주의, 인권을 주요 개념으로 하는 서구 담론 패권이 신뢰 위기에 빠지고 중국 언어의 힘이 부상하고 있다. 또 중공 싱크탱크가 미국과 서방 국가에 영향을 미치고 국제 발언권 개혁을 추진하며 중공의 글로벌 발언권을 재편성하려는 야망을 가질 것을 촉구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분석가는 이른바 발언권 쟁탈은 중공의 과장된 선전일 뿐이라며 그것이 공산주의 체제든 중공의 세계적 영향력이든 서구 전통과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홍콩 시사평론가 우밍더는 또 다른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관리들이 사람들과 말다툼을 하는 것은 일반적일 수 있지만 국제 무대에서 거래하고 투자할 때 영어를 사용하는 것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라며 중공이 국제적 위상을 구현하려는 것은 원래 의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밍더의 분석에 따르면 중공은 그들의 후계자가 계속 통치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앞으로 중공의 고위급 인사들만이 영어를 배울 수 있게 하고 인민들은 중국어만 배우게 하여 그들을 국내에만 가둘 것이라는 겁니다. 또 영어를 배우지 않으면 결코 국제법과 국제무역 운영을 알 수 없으므로 나라 밖 민주주의 사회를 알지 못하도록 차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밍더는 중공의 권력자들은 나라의 발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권력을 독차지하여 소수의 후계자들이 나라를 통치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14억 인구 중 재능 있는 사람들을 배우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똑똑한 사람보다 무지해야 통제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이 석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올림픽 보이콧 결정을 요구하는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조만간 이 같은 결정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16일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미국의 관리들이 불참하는 대신 선수들은 참석하는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지만 관리들은 이를 바이든 대통령에게 제출할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이달 말까지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둔 중공은 인권 문제, 특히 신장 내 위구르인들의 심각한 인권 탄압에 전 세계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월요일 밤 늦게 첫 화상회의를 마친 지 몇 시간 뒤 미트롬니 상원 의원은 위구르족의 인권 탄압에도 중공이 올림픽을 개최하게 된 것을 납득할 수 없으며 나는 베이징 올림픽에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기자가 바이든에게 정부 대표단이 베이징 올림픽에 참석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는 내가 대표단이고 이 문제를 처리했다라고 답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적절한 시기에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외교적 보이콧은 미국 선수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중공의 인권 침해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회담 전 시진핑이 바이든에게 베이징 올림픽을 언급하거나 개막식에 바이든 대통령을 초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루머가 파다했지만 공식 보고에 따르면 3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회담에서 이 문제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16일 관영신화통신은 중공 중앙당의 100년 분투의 중대 성과와 역사 경험의 결의 중 시진핑의 권력 공고화와 관련된 제3차 역사 결의에서 시진핑의 10년 업적, 즉 18차 당대회 이후 전례 없이 강력한 반부패 운동을 벌여 호랑이와 파리를 잡고 악명 높은 노동수용소를 해체했습니다. 또 정치 시스템을 바꾸고 6.10 판공실의 많은 고위 관리를 낙마시켰습니다. 최근에는 금융계까지 불똥이 튀었습니다.
2차 결의안처럼 이번에도 야심과 업무가 명단, 예를 들어 저우융캉, 보시라이, 구오보슝, 쉬차이허우 등 18대 때 낙마한 큰 호랑이 8명의 명단을 나열했습니다. 베이징 공안부 관측가인 양광씨는 한중국에 이번 결의안은 어렵게 완성되었으며 이는 시진핑이 육중 전회에서 공격을 받았음을 증명한다 라며 시진핑은 패기가 없어 왕 호랑이 장쩌민과 정칭훈을 바로 제압하지 못해 연임도 힘들고 시진핑 핵심도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내 투쟁은 생사를 넘나드는 것이기 때문에 류사우치, 자오쩌양, 부야오방 등은 모두 과거의 교훈입니다. 정칭훈은 장쩌민을 도와 음모를 꾸몄고 장쩌민 세력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은 홍을다이로서 그의 정치 배후 세력이 매우 커 당내 투쟁은 심각했습니다. 그가 집권하자마자 장쩌민 그룹의 후계자 보시라이와 당시 중공 정치법률위원회 서기 저우융캉의 쿠데타 계획을 미리 알고 선제적으로 왕치산 당시 서기장의 도움을 받아 장과 정의 세력권을 청산했지만 장과 정의 뿌리를 뽑을 기회를 놓쳐 시진핑의 핵심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양광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부패에 맞서 싸우고 호랑이를 잡은 것이 시진핑의 가장 큰 정치적 업적이며 그는 분명히 역사적 결의안에 기록되기를 원하지만 장쩌민파들이 심의 단계에서 걸고 넘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시진핑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데 있어 쿠데타 집단인 장쩌민과 정칭훈은 리더이자 최대 야심가이며 업무자입니다. 이 두 가문은 가장 부패한 대호랑이이기도 합니다. 시진핑이 이 두 명의 철모자 왕을 제압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